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벌써 또 이제 히읗까지 왔네요. 자, 제가 그러면 준비한 거는 이제 풀 해자를 준비했어요. 자, 풀해. 자, 이 풀해는 이제 뜻을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 한자는 뜻이 중요하다는 거. 자, 이거는 풀초예요. 그럼 차이가, 이거는 땅에 도단한 그 생명체, 그 풀, 식물을 말하는다면은, 이거는 풀어가는 거, 풀어헤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왜 뭐 해석을 한다, 아니면 해답할 때 보면은 내가 그거를 못 풀었는데 해답의 그 풀이 과정을 딱 보면 아 이렇게 푸는구나. 그러면 내가 그걸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그걸 딱 보았을 때 잘 이해를 못했는데 풀이 과정을 이렇게 내가 자연스럽게 보고 또 이렇게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듯이 그러면 이거는 이거하고 똑같은 한글이라 하더라도 전혀 다른 뜻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풀초는 전혀 그 풀과 이 풀은 의미가 다르다는 거. 그럼 여기에서 지금 뿔각이 나왔어요. 뿔각 앞에 자, 뿔각이 나왔고, 그 다음에 칼이 나왔고, 그 다음에 소우. 이 세 글자가 결합이 됐는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제가 백정이에요, 지금. 그래서 소 한 마리 제가 딱 왔는데, 지금 백정에 이제 제가 이제 취업 1일차. 이제 처음으로 이제 내가 이제 소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연장을 나한테 주면서 이 소를 잡으래요. 근데 막상 이걸 잡으려고 하니까 커다란 눈망울의 그 소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얼굴도 못 보고 그냥 이렇게 이게 머리를 쳤는데 이 소는 아프다고 막 울고 한 단칼에 탁 뱄으면 피차가 덜 고통스러운데 이 소는 한번 이렇게 딱 찍히니까는 아프니까 막 다리를 갖다가 둥둥 이렇게 공중공중 뛰면서 아프다고 막 이러고 나는 마음이 약해서 마음이 아파서 또 속이 상하고 이러면은 다시 한번 또 쳐야 되고 안 되면 또 쳐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서로가 괴로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소의 뿔, 그러니까 소의 머리를 칼로 치는데 단칼에 베야 이 소도 덜 괴롭고 나도 덜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고민이 있다, 걱정거리가 있고 이랬을 때 만약에 이 걱정을 내가 걱정해서 해결이 된다면 걱정해도 돼요. 그렇지만 걱정한다고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굳이 걱정할 필요도 없어. 이거 어떻게든지 이제 뭔가 해결이 될 방법을 이제 찾는 거지. 내가 그냥 앉아서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해야 해결 방법이 없어요, 전혀. 그럴 때는 이제 그 방법을 찾는 그런 수순을 따라야지 그냥 혼자 끙끙 앓면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내가 걱정할 이런 걱정할 거리가 있다면 스트레스 받는 게 있다면 스트레스를 그냥 탁 풀어버려야지 그거를 계속 끙끙 앓고 만약에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이건 이제 1학기 끝나 성적표 받아왔는데 엄마 아빠한테 보여주면 엄청 혼날 것 같아. 그렇다고 이거를 계속 내 끙끙 앓고 엄마가 보여달래까지 기다리면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내가 이걸 얼마나 이게 마음 졸이고 혼날 거 생각하면 그렇겠어요. 그럴 때는 차라리 나 이번에 시험 못 봐 성적 이렇게 나왔는데 다음 학기엔 내가 시험 잘 보겠다 이런 식으로 툭 털어버려야지 계속 그걸 끙끙 앓면은 나한테 병만 생기는 거죠. 그럴 때 이거는 풀해 같은 경우에는 또 뜻이 같은 게 있어요. 해석 할 때 풀석자를 똑같은 풀석이에요. 해석 할 때 풀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가 문장이 있으면 우리말로 해석한다 할 때 해석. 그러니까 풀어서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해석. 뜻이 이제 같은 거예요, 이거는. 아니면은 이번에 한동안 왜 비 안 왔을 때 가뭄이 심했었잖아요. 그러면 비가 내리면 뭐 가뭄이 해갈됐다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내 고민, 스트레스를 갖다가 풀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스트레스를 날린다면 뭐 해법을 찾았다, 해결했다. 만약에 돈 문제로 고민한다. 근데 이게 어떻게 돈이 잘 맞물려서 해결됐다 그러면, 다행이다. 이 일이 잘 해결돼서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럴 때 이거를 쓰는 거고 아니면 해설한다. 이럴 때 아주 흔하게 쓰이는 글자가 풀해자예요. 자, 그러면 히읗 부분이 끝났고 이제 또 기억으로 넘어갈게요. 기억으로 제가 준비한 거는
근거, 거. 근거, 증거, 뭐 이럴 때, 이 뒤에 이렇게 생긴 거는 동그라미 친 부분은 원래는 원숭이 거예요. 원숭이 거. 그래서 음을 빌려준 거고 손수가 부수인데 우리가 원숭이 거라는 거는 이렇게 따로 잘 안 쓰니까 그러면 제가 이거를 이제 외우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한자는 연상. 이 스토리를 잘 생각해서 그러니까 부수와 불자를 잘 끼워 맞추면 큐 맞히듯이 이렇게 하면 잘 안 잊어먹어요. 연상을 하면. 그냥 무대뽀로 그냥 막 외우다 보면은 나중에 이거 안 쓰고 안 읽다 보면은 쉽게 잊어먹어요. 그런데 이거를 외우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맨 위에 이렇게 생긴 거는 이거는 부수의 호랑이호예요. 부수의 호랑이호.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이거는 돼지시, 돼지. 이거는 호랑이고 이거는 돼지. 물론 호랑이는 야생동물이에요. 야생동물이지만 제가 예를 들어 가축처럼 이제 생각을 하시고 외우기 쉽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제가 한 마을에 어느 집에 이제 닭을 여러 마리 키우는 집이 있는데 내가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이렇게 단백질을 좀 이렇게 제공하고 싶어도 집에 이런 단백질 제공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저 집엔 닭이 여러 마리가 있어. 그랬을 때 제가 예를 들어 그분한테 달라고 하기엔 주인이 예를 들어 너무 인색해서 줄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밤에 몰래 닭을 한 마리 잡아오다가 이게 꼬꼬댁 거리니까 주인이 깨서 이걸 내가 현장에서 이제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제 뭐 물론 닭을 이제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집으로 왔어.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집에서 키우던 이 돼지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게 하나의 원숭이 거자니까 요게 원숭이라는 걸 모른다고 치고, 그 다음에 호랑이가 야생이지만 야생이 아니라 이제 가축이라고 치고 외우기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집에서 호랑이하고 돼지도 없어진 거야. 근데 며칠 전에 내가 어느 집에 닭살이를 하다가 닭을 훔치다가 걸렸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나를 의심할 거 아니에요. 아마 10중 8구는 저 집에 저 사람일 거야. 워낙 가난하니까 저 남의 집에 있는 거 지난번에도 누이 집에 닭살이 하다가 걸렸잖아. 닭 훔치다 걸렸잖아. 이러다 보니까 다 나를 이제 지목을 했다고 쳐봐봐요. 근데 나는 그 집에서 훔친 적이 없어.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손으로, 손수니까 내가 내 손으로 너희 집에 있는 호랑이와 돼지를 잡아간 증거를 대라.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할 때 이 근거, 이걸 쓰는 거예요. 증거할 때도 거자 이걸 쓰는 거고, 증거를 대봐. 내가 그 집에서 갖고 왔다는 증거를 대봐. 이런다든가, 아니면 내가 그 알리바이 그날은 나는 집에 우리 식구들이랑 같이 있었고 친척도 와서 우리 집에서 같이 밤새도록 얘기했는데 내 집에서 문 밖에도 안 나갔는데 내가 그 집에 거를 왜 훔쳐왔겠냐. 또 여기서 식구들이랑 내 밤새도록 친척이랑 얘기했는데 내 알리바이가 이게 다 있는데 왜 나를 지목하느냐. 내가 잡아갔다는 증거를 대라. 자, 내 손으로 너희 집에 호랑이와 돼지를 잡아간 증거를 대라. 근거 있게 얘기해봐라. 이런 식으로 외워두면은 외우는 거는 훨씬 쉽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근거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니은으로 들어갈게요. 이거는 어찌내. 이 어찌내는 막무가내 뭐 이럴 때도 한자 막무가내가 한글 아니에요. 이거는 막무가내 할 때도 막 없을 막자에다 없을 무자 써갖고 가내 할 때 가 오를까지 써서 막무가내 뭐 이런 얘기일 때 한자로 써요. 그럼 이제 이거는 자원 설명이 뭐냐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거는 제사상에 음식이 놓여진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자전에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 글자가 큰 데가 아니라 나무목이에요. 그러면 나무목이 나중에 큰 데로 바뀐 건데 왜 그러냐면 이제 제사상에 음식이 놓여져 있는데 이 나무는 유실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커다란 사과든 배든 우리가 제사상에 올려놓잖아요. 그 과일을. 근데 제사상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제사 음식을 준비할 때 보면은 과일도 큼직하고 어떤 이렇게 그 흠집 안 난 걸로 좋은 걸로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제사 지내는 집 보면은. 과거에 저희 그 큰아버지네에서 제사 지낼 때도 보면은 그런 준비하는 거를 이제 저희 엄마가 제수 음식을 이제 준비해서 갖다 드리면 항상 좋은 거, 큰 거 이런 걸 준비해서 갖다 든 그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처럼 나무에 있는 열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감도 올리고 또 사과도 배도 올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찌라는 말이 들어간 건 뭐냐면 제사상에 어떻게 이렇게 큰 과일을 올려놓냐 이런 얘기예요. 놀라는 거예요. 남들이 이렇게 제사 지낼 때 보면은 그냥 조그만 건데 이 집은 엄청 크다 이런 얘기야. 어디서 이렇게 큰 것을 구했냐, 얻었냐 이제 이런 얘기야. 어머나. 어찌 세상에 이렇게 큰 과일을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무에서 열린 열매를 큰 걸 갖다 따서 여기서 큰 나무목이 큰 대로 바뀐 거다 이런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설은 뭐냐면 이거를 지금 나무목이라 그랬잖아. 이건 하나는 설이에요. 뭐냐면 개견에다가 이거 제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은 뭐냐면 어찌 제사상에 개고기를 올려냐? 개고기 안 올려요. 제사상에는 뭐 소, 돼지, 뭐 닭 이런 건 올려놔도 개는 안 올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사상에 그러니까 개고기를 올려놓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설도 있는데 이건 설이에요. 근데 이거는 자전에 있어요. 이 글자는. 그러니까 외우시기 편한 걸로 이제 외우시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이 세 글자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그 배웠던 거를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가 풀해를 배웠고 그다음에 이 두 글자에다가 또 하나는 근거거 할 때. 그러니까는 내가 그거를 가져간 증거를 대라. 무슨 근거냐? 이럴 때 근거거. 자, 이 세 자를 배웠어요. 세 자 잘 기억해 두시고 또 다음 주에도 또 내일도 그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강의를 할 테니까 잘 시청해 주세요.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